네, 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좀 전에 컴퓨터로 영상을 한번 찍었다가 다시 보니까 음성이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작업 얘기 말고 그냥 미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미술은 왜 주식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술품을 주식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작품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기만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100%다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을 텐데 저는 뭐 한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주식이랑 작품이랑 어떤 측면에서는 뭔가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에서는 비슷한 게 있죠. 작품을 사가지고 이게 올라간 다음에 파는 거를 기대를 하잖아요. 물론 나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작품성을 위해서만 이렇게 작품을 구입을 한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뭐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고 자기가 산 작품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거의 없겠죠. 그러면 주식을 사는 것도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한다 아니면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은 회사를 사기 위해 주식을 사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뭐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주식이 올라가기를 바라겠죠. 평생 우상향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올라갔어요. 가격은 올라갔지만 이런 게 있죠. 팔려야 그게 내 돈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투자 상품에 사람들이 팔고 싶은 시점이 언제일까요? 물론 내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팔게 되면은 그 사람이 위너일 수도 있겠지만 다들 꼭지점에서 사고 싶어 합니다. 꼭지점에서. 꼭지점이 언제인지는 어떻게 아냐? 이거는 뭐 조상님도 모르고 신도 모를 텐데 꼭지점이 어디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있어요. 뭐냐면은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 자,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팔고 싶으면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팔았을 때 이 가격에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술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내가 팔았을 때 이게 지금 시가가 얼마랜다 해서 그거를 그냥 팔면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미나게도 살 사람이 있을 때는 올라갈 때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뭐 주식이든지 작품이든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한풀 꺾이기 시작한다. 주식이 한풀 꺾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합니다. 물론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조금 지속된다 하면은 다 매도를 해버려요. 근데 이때부터는 살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률이 오히려 더 생기게 되면서 하락률이 더 세게 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거 한번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가 작용을 하겠지만 사실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그건 정말 아주 가끔이고 보통의 사람이 한번 작품 가격을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깎지를 못해요. 깎지를 못하고 진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품 가격을 뭐 예전에 진짜 호당 몇십만 원 했는데 호당 한 4, 5만 원, 몇만 원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다시 예전에 그 비싼 가격대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 그 전에 앞서서 주식하고 그림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 그 회사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회사에서 뭘 많이 팔겠죠? 예를 들어 아이폰을 판다라고 하면은 아이폰 가격 변동이나 뭐 그런 게 아이폰을 뭐 100만 원을 팔든 아니면 할인을 하든 비싸게 팔든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잘 나갈 것 같으면 주식을 사고 아니면 기대 심리에 의해서 그게 올라가가지고 주식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작가한테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면은 내가 그림을 산다는 거는 작가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가
회사라고 있으면 애플의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최승윤의 지분을 몇 개 산 게 아니라 최승윤이 팔고 있는 예를 들어 아이폰을 샀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내가 아이폰을 샀어요. 아이폰을 샀는데 뭐 아이폰 같은 경우 그렇고 최근에 뭐 60년대에 만들어진 포르쉐 같은 경우가 17억 원에 낙찰이 됐다라고 이제 기사를 본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옛날에는 한 60년대에 한 5천만 원짜리였는데 이게 17억 원에 팔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몇십 배가 뛰었다라 그래서 포르쉐의 주가가 그것 때문에 올라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가하고 작품하고는 같이 가는 거기는 하지만 이 작품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작가의 채권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그 주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아리송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저라는 사람도 그렇고 어떠한 그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한테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이 그림을 팔아가지고 그럼 그림을 판 수익을 이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그게 주식이 되겠지만 내가 그림을 산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갤럭시 노트를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그거랑 좀 비슷한 것일 그게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값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그 한 주에 대한 가격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흐의 작품을 본다라고 하면은 고흐의 작품도 되게 비싼 작품도 있고 물론 싼 것도 다 비싸겠지만 그거랑 가격 차이가 뭐 몇천억 원씩 차이가 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작품들마다 다 길이 다른 거예요. 물론 저 정도 수준이랑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랑은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랑 작품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작품 가격을 왜 내릴 수가 없느냐. 이게 일단은 내가 내 작품을 이제 믿고 구입을 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 약간 일종의 배신 행위가 됩니다. 이거를 배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게 뭐 작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작품을 100만 원짜리 샀어요. 그런데 요게 시간이 지나니까 한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50만 원이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이폰을 산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아이폰이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할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신제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걸 다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신제품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건데 신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작품을 구입했던 분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자, 이 배신감이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이 뵀는데 그거 별로였더라 배신감을 느꼈더라 그런 게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더욱더 그 사람의 작품을 구입을 하거나 할 사람들이 없겠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는 건데 하여튼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걸로만 다 설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긴 합니다. 그냥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꽤나 많으신 분들이 작품 가격을 한번 올린 다음에 나중에 이 작품 가격이 본인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되게 많이 있어요. 연세가 조금 드신 다음에 내가 작품가를 예를 들어 호당 막 20만원 막 이렇게까지 올려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상향일 때 작품들이 이제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상승세에 있는 것 같지 않으면은 2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사람들이 이게 과연 이 가격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을 그렇다고 낮출 수가 없어요. 미술품 가격은 낮추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낮추게 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활동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시리즈를 바꿔가지고 작품 가격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 역시 막 되게 사람들의 시선이 좁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품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는 내가 계속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해외 진출을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물론 그럼에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사람들마다 작가의 길은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런 입장에 있는 것들도 아니고. 아무튼 오늘은 작품 가격이, 그러니까 작품의 가격이 왜 주식이랑 좀 다른 점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작가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작가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가치를 보고 사는 주식이랑은 다른 게 있다라는 거를, 그 판매하는 뭐 아이폰이나 자동차랑 비교를 한 거랑은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8,000명이 넘어갔는데 그것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제 미술 컨텐츠에 관심 있어서 구독하시는 분들이 되게 적잖아요. 아직까지도 제 채널에서 만약에 거의 수익이 많이 나진 않지만 수익이 나는 부분의 대부분은 미술 채널, 미술 이야기는 아니긴 해요. 그래도 원래 정체성은 미술 채널이니까 혹시나 10,000명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조회수는 이대로 계속 가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히려 구독자가 늘어가는 게 뭐랄까 좀 두렵기도 합니다. 구독자가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놀라울 지경이에요. 아무튼 그래도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댓글에 많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그리는 작가입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